우리 그 8단원 속도 가속도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 연습 문제 있잖아. 7단원 연습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갈 거거든. 네, 사실 이게 미분을 배워두면 공통수학 1에서 그 뭐지? 2차 함수,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있지. 2차 부등식 나오는 거. 이 문제들이 되게 쉽게 많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연습을 좀 해두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7-5번 문제 있잖아. 요게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좌변은 무슨 함수야? 절대값이 포함된 3차 함수고, 우변은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야. 그래서 일단은 이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한 번에 푸는 것보다는 그냥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해석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면 끝이야.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어쨌든 좌변의 그래프만 그리면 끝이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큰 상황이랑 x가 0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좌변 그래프가 y는 x-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미분해서 그리지 마. 알겠지? 미분 안 하고 지금 인수가 나와 있잖아. 우리가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경우는 그 함수식 자체가 x세제곱, x제곱, x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요거 인수분해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는 그냥 해주면 돼. 만약에 내가 x-a, 그 다음에 x-b, 그 다음에 x-c라는 3차 식을 보면 일단은 a, b, c에서 x축과 만나지.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 그 다음에 짝 긋고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찍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x-a 그 다음에 뭐 x-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려놓고, 자, a에서 만나는데 x-a를 하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뚫으면서 만난다고 했지. 뚫으면서 만나고, 이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접하면서 만나.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 a, 여기가 b. 알겠지? 그럼 얘도 굳이 펼쳐가지고 인수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알겠지? 펼쳐서 미분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가 0, 여기가 몇? 2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지우고 나서 좀 이따가 다시 써줄게. 자, 근데 지금은 일단 당장은 개형이 필요하지 뭐 극대값이 몇이고 이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둔 다음에,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야. 잘 봐봐. 함수식이 동일한데 얘는 마이너스가 함수식에 붙어 있어. 그럼 y 대신에 뭐를 대입했다는 소리야?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살려줘야 될 구간은 0보다 큰 이쪽 구간,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이쪽 구간이야.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 자체가 0을 기준으로 얘는 이쪽 부분을 그냥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 알겠지? 당연히 x는 0에서 뭐 할까? 뭐가 안 될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알겠지? 뾰족한 점 첨점이니까. 혜원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해, 일단은.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는 a라고 했지. 아까 요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되도록. 그러면 여기 이 점보다는 위에 있으면서 이 점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y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이 첫 번째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 무슨 값이야? 대값이 알겠지? 그래서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먼저 찾고 그 함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y는 x의 x-2의 제곱에서 얘를 미분 때려주면 잘 봐봐. 요거 풀어 해친 다음에 미분할 게 아니라 그냥 곱해미분법 써주면 되지. 맞아? 그래서 곱해미분법 쓸 때는 x 따로 x-2의 제곱 따로. 그래서 y'은 자 요거 한번 미분해주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미분해주면 x는 그대로 요거 미분해주면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안쪽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돼. 근데 안쪽에 있는 건 x-2지. 한 번 더 미분해봤자 똑같이 1이야. 그래서 그냥 곱하기 2에다가 x-2 이렇게 들어가. 그럼 여기에서 또 풀어 헤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 x-2 있지. 여기도 x-2 있지. 그래서 얘가 x-2로 묶어내주면 여기 앞에 있던 x-1 뒤에 있던 2x까지 더해주면 요 식의 형태가 얘 앞에 먼저 써줄게. 3x-2 그 다음에 x-2. 자, x가 3분의 2일 때랑 x가 2일 때 두 개가 뭐해? 극값을 가져. 그렇지. 0이니까 극값을 가져. 근데 x는 2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결론은 여기 극대가 되는 요 지점의 값이 3분의 2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극대값은 내가 계속 무슨 값이라고 얘기하지? 극대값은? 함수값. 극대값은 함수값이야. 그래서 극대가 되는 x를 찾은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저기 우리가 가지고 있던 y는 요거 있잖아. 여기에다가 x는 3분의 2를 대입해주면 그 지환아 뭐 나왔었니? 27분의 32.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지점이 27분의 32야. 그리고 여기가 0이잖아. 그래서 답은 0보다 위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7분의 32. 효원아,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A가 들어가야 돼. 끝이야.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솔루션인데 솔루션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그래프 그리는 과정 있지? 요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 두 번째 솔루션은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야. 잘 봐봐. 절대값 x가 있어.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 있어. 지금 제곱을 해줬잖아. 우리가 공통수학 원 정석책에 이런 게 나와 있거든. 아니면 그냥 너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a 제곱이랑 절대값 a의 제곱이랑 같지? 요거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니? 성주야 같다고 인정할 수 있어? 요거?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절대값의 a 곱하기 b 요거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니? 어차피 그 절대값이라는 거는 음수 있을 때 음수 칼질이잖아. 음수 칼질 해서 양수 만들기잖아.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곱해놓고 한 번에 칼질 똑같잖아. 어차피 음수 떼버리는 작업이 절대값을 붙이는 작업이니까 어차피 저거는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자, 아까 제곱의 절대값이랑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의 x-2의 제곱 요거지. 그러면 절대값 x가 3개가 다 곱해진 거지. 봐봐. 절대값 x, 절대값 x-2, 절대값 x-2 이렇게 곱해준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싸그리 다 안쪽으로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어. 절대값 x 곱하기 x-2의 제곱 요렇게. 그럼 얘는 안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 그럼 얘가 x의 x-2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을 붙여주면
요 바로 밑에 있는 것만 뒤집어 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공통수학 2에 나오지. 그래서 그냥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얘는 절대값의 x에 x-2의 제곱. 둘 다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 싹 다 정리 좀 해주세요. 풀어서 맞췄든 아니면 틀렸든 다 정리를 해주세요. 있잖아, 여기 끝까지 정리 다 됐어. 여기 앞부분 좀 지워도 되니? 얘들아, 계백문 있으면 한번 꺼내줄래? 어차피 좀 이따가 속도 그거 해야 되니까. 다 썼어? 얘들아, 계백문 더 필요한 사람? 표현이 더 필요하지? 잠깐만. 눈 지난번에 받았고? 아, 맞다. 꼭 뽑으려고 하면 이게 접속이 안 된단 말이야. 저는 잠깐만. 계백문 하기 전에 그 문제만 다 풀고 일단은 할게. 어차피 그 필요할 때 하니까. 얘들아, 이거 우리 7단원 문제 맞아? 아니, 7단원에 있으니까 7단원 문제 맞겠지. 지금 질문을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어? 이거 5단원인가의 기본 문제 있었잖아. 5-10번 문제 있지. 뭐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4차 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실 똑같아, 문제가.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미분이라고 단원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냥 다 똑같아. 알겠지? 자, 봐봐. 지금 저 4차 함수가 무슨 값이 존재해야 돼?
극대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 개형은 웬만큼 알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한 3개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물론 여기서 높낮이 당연히 다를 수 있을 거고 이거 뒤집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어. 그럼 극대가 존재한다는 거는 지금 얘 같은 개형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극대 극소가 지금 합쳐서 극값이 3개 존재해야 되지. 그럼 쟤를 미분했을 때 그 도함수가 몇 차 함수고 3차 함수지. 도함수가 3차 함수야. 그러면 얘 같은 개형이 나오려면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이거의 도함수 있지. y''이 4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1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a 될 거고 여기 y''이야. 요거를 내가 fx라고 할게. 얘가 fx가 아니라 도함수가 fx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도함수에서 내가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우선은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 돼. 그치? 그럼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면 f'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봐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미분해주면 12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러면 우리 x축의 위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극대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극소가 0보다 작다가 나와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극대라는 거는 함수값이지. 정확하게 누구의 함수값이야? y의 함수값이니? fx의 함수값이야? fx의 함수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 1을 f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2의 a가 양수. 그 다음에 극소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 4 마이너스 12 플러스 2a가 음수.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넘겨주면 a가 이거지. 그 다음에 a가 이거지. 그래서 답이 뭐야?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 했었지? 5-2에 5-3에서는 지금 이거 그래프를 그려놓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모든 상황을 다 따져봤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야?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야? 4차 함수 개형 알지? 3차 함수 개형 외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형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4차 함수 기본 개형 3가지인데 요 3가지보다 더 다양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이렇게 3가지. 내가 아까 더 다양하다고 했던 거는 이 꼭지점의 위치, 그 다음에 얘의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게 반대로 뒤집혀져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4차 함수 개형을 적당히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이 개형을 보고 이거 4차 함수구나 알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한 번 더. 성주랑 지환이 필요한 내용만 이런 것들만 있지. 같이 정리를 해줘. 필요한 사람, 성주는 내가 뽑아줬지, 저번에.
25에서 38인가? 자, 얘들아 보세요. 요거 뭐야? 곡선이야. 얘도 곡선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곡선 대 곡선으로 비교한 거는 2차 함수, 2차 함수 있지. 두 2차 함수가 항상 어떤 2차 함수 기준으로 위에 있을 조건,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곡선 대 곡선으로 비교하는 거는 까다로워, 그치? 뭐 접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등등등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항시켜버리면 fx-2gx는 요건 몇 차식일까? 요거 몇 차식이야? 4차식이 알겠지? 4차식이야. 왜? 4제곱 제곱이니까 넘겨서 빼더라도 그 차수의 변화는 생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곡선 대 얘는 뭐야? 직선으로 바뀌어. y는 0은 직선이잖아. x축이라는 직선이지. 그러면 요 4차 함수가 항상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어야 돼. 그 7-9번 연습 문제 읽어보면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실수 x 전체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서 내가 요거를 새로운 함수 fg h라고 할게. 그럼 hx라는 함수의 식을 한번 먼저 구해보면 hx는 지금 여기 4차, 2차지. 이거 2배에서 빼주는 거야. 그래서 2g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얘를 뺄 거야. 그럼 x의 4제곱, 3차항은 없으니까 2차항만 있으니까 넘겨주면 뭐야? 플러스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또 빼줘.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럼 요 4차 함수를 뭐 해줄까? 미분, 뭐 구하려고? 최소값? 근데 4차 함수의 최소값은 무슨 값이랑 같아? 극소랑 같아, 알겠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의 도함수를 찾아주면 h'x가 4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6 이렇게 들어갈 거고, 지금 요거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x가 1일 때 0이 되지. 그래서 뭐까지 써줘? 조립제법까지 써줄게. 근데 내가 요거를 바로 계산하는 것보다 사실 2의 x의 제곱 플러스 x-3은 0을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지. 왜? 나는 는영 붙여서 방정식 풀 거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을 먼저 써주면 여기서 세제곱이야. 2, 0,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주면 2, 2, 2, 뭐야, 2구나? 3, 3, 0. 그래서 x-1,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지. 자, 여기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니? 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할까? 판별식 먼저 써봐. 여기서 판별식 써주면 x값이 존재할까? 효원아, 판별식 써봐. 가운데 거 제곱해주면 4지.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 에다가 4까지 곱해. 그럼 음수 된단 말이야. 여기서 판별식이 음수니까 얘는 실근을 갖지 않아. 유일한 실근이 얘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극소 하나만 존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개형 있지? 마치 얘 같은 개형이 튀어나오게 돼. 그러면 x가 몇일 때 무슨 값을 가져? 1일 때 최소값을 가져. 알겠지? 여기선 실근이 없으니까 x는 1일 때 극소이자 뭐를 갖는다고? 최소값.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 h1은 1 플 1 마이너스 6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써주고, 얘가 몇 이상이면 돼? 0 이상이면 돼. 최소값이
접해도 괜찮고 그것보다 크면 더 좋지, 알겠지? 그래서 K가 2 이상, 그래서 K의 최소값은 2. 알겠지? 얘들아, 설명 들을 때 있잖아. 여기가 빨간불이 되면 얘기 좀 해줘. 알겠지? 빨간불 됐니? 안 되지? 이거 배터리 없는 거여가지고. 나 이거 수업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빨간불 돼가지고 녹음 안 되면 다시 녹화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몰라, 난 헤엄쳐서라도 갈 거야. 얘도 마찬가지거든? 바로 시작해도 되니? 얘도 마찬가지로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으면 되지. 그럼 요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fx라고 잡을게. 그럼 먼저 도함수 구해서 극값을 먼저 찾아줘. 극값의 위치를 찾음으로써 마이너스 1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는지 한번 보면 돼. 그럼 f 마이너스 1, 뭐야, f 무슨 마이너스 1이야. f 프라임 x가 내려주면 12 x제곱,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2, 1, 1, 1 마이너스는 밑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 우리 그래프 개형이 최고 차이 개수가 4니까, 즉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가 1이 될 거고. 자, 내가 수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뭐를 안 그리고 있지? 증감표 안 그리고 있지 않아? 증감표를 안 그리는 이유가 뭐야? 개형을 알기 때문에 그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을 알기 때문에 굳이 증감표를 그리지 않고 있어.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완벽하게 다 개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 거 아니지. 근데 적당히 개형을 알려줬잖아. 실근 없으니까 극소만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일조차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당히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 그럼 봐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근데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랑 1일 때 함수값 정확하게 알고 있니? 몰라. 어디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그 값을 구해줘야 되고, 그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어디 위에 있어야 돼? X축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 이상일까 아니면 0 초과일까? 이상이야. 알겠지? 얘가 X축에 다 있고 여기가 떠 있으면 그래도 다 위쪽에 있잖아. 왜? X가 마이너스 1 초과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1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요게 0 이상, 그 다음에 F1이 0 초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둘 다 충족을 시켜야 돼.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놓고 계산까지 한번 해봐, 지우랑 효원이는. 그리고 아까 성재야, 내가 한번 해보라는 것 다 됐어? 그러면 좀 가만히 쉬고 있으세요. 내가 저거 가지고 올 테니까. 개백문 한번 꺼내줘. 그 개백문 꺼내서 요것만 정리 간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8단원 있지? 그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8단원 내용도 사실 그 크게 뭐 별건 없어. 자, 내가 여기에서 그 인수분해 뜬 3참수에서 그 A, B, C 이렇게 크게 순서대로 둘게.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몇 개 볼 건데 1번부터 몇 개 볼 건데 그럴 때마다 저것들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는 순서야. 이걸 먼저 그려. 요게 1번이야. 그리고 나서 요게 두 번째야. 그리고 순서대로 A, B, C를 콕콕콕 찍어주면 끝이야. 안 어렵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인수분해를 했는데 Y는 X-A의 제곱 그 다음에
x-p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개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그릴 때는 접하게 그려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가 좀 특이한 점이지. 여기가 뭐야? A가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왜 접하냐면 요거 미분했을 때 이거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게. 미분했을 때 즉 y 프라임이 자 고배 미분법이니까 앞에 있는 거 한번 미분해주면 2에 x-a 그 다음에 x-b 요거 한번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더하기 뒤쪽 미분해주면 1만 남으니까 x-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x는 a 대입해주면 0 되지. 얘도 0 되지. 그래서 0이잖아. 그래서 저게 극값이자 뭐야? 함수값이 0인 점이 알겠지? 그럼 세 번째는 y는 이번엔 x-a는 한 번, 그 다음에 x-b를 두 번 써줄게. 그럼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순서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접하게 그려주면 돼.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번에는 Y는 X-A의 세제곱 써줄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잘 봐봐. 이게 접함과 동시에 변곡점이야, 알겠지? 접함과 동시에 변곡점이야. 근데 변곡점이 뭐라고 했었어? 뭐가 바뀌는 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뀐 점이 변곡점이었어, 알겠지? 여기에서 A는 미분계수가 (0이고) 변곡점이야. 그리고 밑에다가 써놓을게.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변하는 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 증명까지도 좀 써줄게. 요거 바로 밑에다가 써주면 돼. 요 내용 밑에다가. 잠깐만. 손목 아파. y 프라임이 어떻게 되니? 3의 x-a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y 프라임 x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나니 혹시? 내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주 잠깐 한번 미분한 적이 있거든. 아니 미분이래. 언급한 적이 있거든. 뭘 비웃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f 프라임 0이랑 같은 의미야.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것도 있었어. dy, dx 써놓고 이런 것도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러니까 똑같아, 표현 자체가. 그래서 y 프라임 x는 0이면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냥 표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거 가지고 의문을 품으면 그냥 넌 왜 효원이니? 너 왜 이름이 효원이야? 이거랑 똑같다고, 알겠지? 반박이 안 되잖아. 약간 미친놈 같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고. 이런 표현법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가 A, 0이 아니라 A가 0이지. 이고 자, A에서 뭐가 변하지 않을까? 어떤 게 변하지 않아? 부호가 변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극값이 아니야. 항상 양수잖아. x가 a보다 작아도 양수, x가 a보다 커도 양수. 그래서 극값이 아니야. 요 내용만 정리를 해주세요.
희원아, 에어컨 다시 킬게. 아니, 이쪽으로 옮겨도 돼. 그 뭐지? 얘들아, 저기 이렇게 요거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속도 엔드 가속도 이렇게 한번 써줄래? 지호야, 넌 집에 가라 그냥. 어? 가 그냥. 난 그딴 식으로 하는 애는 못 가르치겠다. 어? 진짜 얼마를 주든 나는 그런 애는 못 가르치겠다고. 야, 아까 말하지 않았냐? 야, 다 보였어. 그리고 계속 그랬잖아, 너 아까도 내가 문제 푸는 거 설명할 때 너 그랬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얘들아, 변화량이 뭘까? 변한 크기야. 알겠지? 이거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변화량은 양수, 음수 개념이 있을까? 전화 있어? 없어? 있어. 변화량은 양수, 음수 개념이 있어. 변화량이 어디서 처음 등장했을까? 그치. 성재야, 뭐야? 변화량 언제 봤어? 그리고 내가 다른 학생 이름 말하고 걔한테 질문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 알겠지? 그냥 모두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성주야, 변화량 어디서 봤었어? 기울기에서 봤었지. 알겠지? 그러니까 X 변화량, Y 변화량 이렇게 배웠잖아. 뭐 아무래도 증가량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내가 그래서 무슨 변화량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양의 값, 음의 값을 같이 포함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분 처음에 배울 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있지.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이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크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고급지게 표현을 해주면 벡터야. 그러니까 벡터라고 들어본 적 있니? V-E-C-T-O-R 벡터 들어봤어? 얘들아? 들어봤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야. 이거랑 혹시 상대되는 개념 배운 적 있니? 그렇지. 스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벡터라는 거는 뭐 속도 이런 게 벡터가 될 수 있어.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 그러니까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을 의미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걸어갔어. 그러면 이쪽 방향 기준으로 가까워진 거지. 근데 내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걸어갔어.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지. 그러면 양수 개념하고 음수 개념이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부터 잘 익혀줘야 돼.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거는 양수, 음수 개념이 포함이 돼 있어. 알겠지? 이것까지는 너무 과하고, 벡터까지는 벡터 스칼라까지는 과하고. 자, 거리야. 거리는 양의 값이야 아니면 음의 값도 존재해? 양의 값만 존재해. 알겠지? 얘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위치의 차이야. 다시 위치의 뭐라고? 차이. 항상 무슨 값이야? 음수 불가능해. 양의 값이니까. 혹은 0일 수도 있지. 음수 차이가, 아니 위치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음수 불가능해. 자, 그러면 봐봐. 위치가 변할 수 있니? 변할 수 있지. 나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위치가 변했잖아. 근데 잘 봐봐.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걸음 가는 거하고 움직인 거리가 같지. 근데 방향까지 포함하면 그 운동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운동이 이렇게 한 발자국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한 발자국은 움직인 거리는 같지만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게 운동이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거리에 상대되는 개념이 위치의 변화야. 알겠지? 여기 중요한 말을 안 써놨네. 방향 포함. 잠깐만. 너희 이거 방향 포함 어떻게 되는지 알아? X 증가량 방향을 포함하면 오른쪽 방향은 양의 방향, 왼쪽 방향은 음의 방향. Y축 방향은 위쪽 방향은 플러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마이너스. 요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방향이라고 하면. 근데 위치의 변화는 얘는 뭐지?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수직선상에서 P라는 점이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얘를 1이라고 할게. 수직선 위에 점 표시하는 거 이렇게 해주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P1이라고 해줄 거고 4 이렇게 해줄게. 그 다음에 P2 해놓고 마이너스 2라고 해줄게. 그럼 봐봐. P에서 P1으로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고 운동한 거리가 있을 거고 위치 변화가 있겠지. 거리 개념으로는 몇일까? 3. 그럼 위치 변화 개념으로는? 위치 변화는? 플러스 3이야.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가 양의 방향, 여기가 음의 방향이야.
요거는 우리가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위치 변화는 똑같이 플러스 3이야. 근데 P에서 P2로 거리는 똑같이 3이지. 근데 위치 변화는 그렇지.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알겠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 얘는 왼쪽 방향인 것까지 알아두면 돼. 알겠지? 위치 변화, 그 다음에 거리, 요거는 다른 개념이야. 위치 변화는 뭐까지 포함한다고? 방향, 부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위치 변화에다가 무슨 값을 씌워주면 거리가 될까? 절대값. 그렇지. 자, 아직 안 끝났어. 용어 정리 더 해야 돼. 4번은 영어가 안 예뻐. 얘들아, 시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그 시각 디자인과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C의 의미가 아니라 그 타임의 의미, 시각 있지. 요거는 그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평소에 시간이라고 말하지. 몇 시간이야? 막 이렇게. 근데 봐봐, 몇 시야? 몇 시간이야? 이거 두 개 차이점 아니? 몇 시야는 그 순간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이라는 순간 몇 시냐?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오늘 수업 몇 시간 해요?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시각이라고 하면 흐르는 시간의 한 순간,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딱 그 순간이야. 그 포인트. 알겠지? 그 순간.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시간이라고 하면 두 시각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들아 오늘 수업은 1시에 시작을 해서 3시에 끝날 거야 라고 하면 1시, 3시는 시각이야. 그러면 너네는 그럼 2시간 하네요. 시간이. 알겠지? 둘의 차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뭐 이해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일단 암기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들어가줘야 돼. 자, 얘들아 안 끝났어. 우리 거리, 시간, 속력 배웠니? 거리, 시간, 속력. 뭐 거속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거리는 이거야. 시간은 요거야. 그럼 속력은?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의 사전적인 개념이 뭐냐고.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움직인 거리지. 그래서 속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말들만 그냥 정리를 해준 거야. 속력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혹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해. 얘들아, 거리야. 거리는 음수 불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면 속력도 뭐가 불가능? 음수가 불가능. 시간도 음수 불가능한 개념이지, 차이니까.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음수가 불가능해. 알겠지? 알겠지? 속력 마이너스 3km/s 뭐 이거 불가능하잖아. km/h 이거 불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시간, 거리. 그래서 음수가 불가능한 개념이고, 우리가 단위 쓸 때 km/h 아니 m/s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니 혹시? 그러니까 시속 킬로미터라고 쓰지. 그러면 시속, 시간당 몇 킬로미터 가는지야.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써줘. 그래서 얘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쓰던 게
뭐 거리니 시간이니 시각이니 이런 거 있잖아. 좀 수학에선 어떻게 다루는지 이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싹 다 정리를 해두세요. 일단은. 뭐다 말다 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막 그래. 우산 안 가져와서 쇼핑해야 돼. 괜찮아. 지난번에 학교에서 끝나고 오는데 비 없어져서 비 맞으면서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 오더라도. 약간 이슬비 내렸다가 그쳤다가 뭐 이런 느낌. 후부 정도. 얘들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4번 시각은 정확하게 알아도. 내가 예전에 수능을 혼자 공부하면서 막 시각? 씨발 이게 뭐지? 왜 쳐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시각은 그 하나의 순간이야. 시간의 순간이야. 이거 왼쪽 지워도 되니? 왼쪽 지워도 돼? 아 얘들아 너네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니? 인스타 같은 거 릴스 넘기다 보면 그 뭐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막 이런 명언 있잖아. 근데 뭐 저기 뭐지? 속도는 무슨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속도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어? 그 일상생활에서는 속도 속력 구분 안 하고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수학에서야. 수학이랑 과학에서 속도 속력은 구분해서 써. 근데 이게 너네 그냥 그 뭐지? 이거 속도 속력 배웠다고 좀 속도가 빠른데? 근데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거여서 속도보다 속력이 맞는데? 이러지 말라고 알겠지? 그냥 속도 속력 둘 다 그냥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알겠지? 약간 수학에서 말하는 거야.
자, 속도는 그 정의가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말을. y의 순간 변화율. 얘들아, 이거 맞는 표현일까? 아니면 틀린 표현일까? 잘 한번 곱씹어 볼래? T이지. 틀린 말이야? 그러면 맞는 말, 그러니까 왜 틀렸을까? Y에서의 순간 아니야, y의 순간 변화율이든 y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똑같은 말이잖아. 시간 알 수 있지.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게 좀 어색한 문장인데 그 어색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라고. 맞아, 그게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이건 비율이란 말이야. 비율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 이게 맞는 표현이지. 알겠지?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x 변화량에 따른 y 변화량을 관찰하는 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알겠지? 그게 변화율인 거야. 변화량은 x 값이 변하고 y 값이 변하고, 이게 변화량. 그 다음에 변화율은 변화량에 대한 비율. 근데 변화량에 대한 비율이 음수가 가능했지. 왜 음수가 가능했어? 난 오른쪽 방향을 그냥 양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y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봐준 거잖아. 그래서 양수값, 음수값 둘 다 가능했다고. 그래서 속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가 위치의 변화율이거든. 근데 누구에 따른 위치일까?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타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시각이라는 잠깐 그걸 뭐였지?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각이라는 변수에 따른 위치라는 변수의 변화율이야. 그래서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그 순간 속도를 배우거든. 그 순간의 속도가 계속 변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걸을 때 그냥 똑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걷진 않잖아. 그럼 내가 1초에 봤을 때는 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위치의 순간 변화율.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ft라고 할게. t는 당연히 타임을 의미해. 얘는 시각 t에서의 어떤 점 p라고 할게. p의 위치라고 하자. 요거 말뜻 이해됐어? ft라고 하면 위치야. 근데 우리가 위치를 따질 때 뭐로 표현할까? 좌표. 맞아, 좌표야. 알겠지? 요 위치는 좌표야. 그래서 만약에 수직선상에서의 좌표를 ft라고 할게. 그럼 봐봐. ft는 당연히 함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요 함수 표현 아니야? y는 해주면 이거 함수 표현이지. 그럼 잘 봐봐. ft가 1초라는 시각 있지. 그러니까 0초부터 시작해서 1초일 때 여기 있어. 2초일 때 여기 있어. 3초일 때 여기 있어. 4초일 때 여기 있어. 이거 함수 맞아? t 하나에 ft 함수값이 하나씩 존재하잖아. 내가 5초 봤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다고. 어떤 시각에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게 함수 맞잖아.
어떤 특정한 시각에 하나의 점, 하나의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6초일 때 봤는데 여기 있어요. 저 여기도 있는데요. 이게 이 상황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점이 두 개인 거지. 점이 하나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다고, 알겠지? 그럼 잘 봐봐. 내가 증가하는 거를 표현할 때 뭐 썼는지 기억나니? 델타라는 거를 썼어. 알겠지? 그래서 봐봐. 델타 t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인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얘는 시각의 변화지. 시간이야. 알겠지? 특정 시간이야. 시각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내가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 속력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 속력은 델타 t 동안이야. 시간이라고 했어. 그러면 f t 플러스 델타 t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t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근데 봐봐. 위치라고 했지. 위치는 양수, 음수 개념을, 크기 개념을, 방향 개념을 갖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움직였어. 근데 뒤로 움직였어. 그럼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원래 있던 것보다 커진 게 아니라 작아진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절대값 씌워줘야 돼. 이게 거리야, 알겠지? 여기 위쪽에 절대값 씌운 게 거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속도의 정의에 의하면 속도는 정확하게 순간 속도는 리미트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 순간이니까 0으로 보내면 돼. 알겠지? 순간이라는 거는 그 사전적 의미를 떠올려봐. 현아, 지금 사전적 의미를 떠올려봐. 순간. 아주 그 찰나의 순간 있잖아. 되게 짧은 시간 있지. 그래서 그냥 0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아주 짧은 시간이야. 그래서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는? 0으로 보내는 개념이고,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가 f 프라임 t가 돼. 자, 그래서 ft는 위치, ft를 미분해주면 뭐가 돼? 속도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속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자, 봐봐. 결론은 이거야. 위치의 함수를, 시각에 대한 위치 함수가 여기에서는 뭘까? ft, 시각에 대한 위치의 함수라고 하면 몇 시에 어디 있는지야. 알겠지? 간단하게 생각해봐. 몇 시에 어디 있는지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 한 명 시켜가지고 지환아 나가가지고 매 시각 네가 서 있는 위치를 보고해 라고 하면 내가 그걸 다 들어. 그리고 나서 점을 찍어. 그럼 이게 함수가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지환아 이제 어디 있어? 했는데 저 대치역이랑 한티역에 있어요. 막 이거는 정신병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냥 시각에 대한 위치는 무조건 함수로 표현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시에 어디에 어디 있는지 요거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즉 도함수를 구하면 어떤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속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요거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그냥 그 시각에 따른 속도가 나와. 알겠지? 속도 그냥 함수라고 쓸게. 시각에 따른 속도의 함수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풀로 써버리자. 그냥 시각에 따른 둘이 같은 말인 거 알겠지? 그냥 시각에 따른 속도의 함수야. 알겠지? 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볼게. 얘들아, 속도가 변할 수 있니? 천천히 움직이다가 존나 빨리 움직이면 속도 변한 거잖아.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후진하면 뒤로 가면 이거 속도 변한 거야? 이건 변한 거야. 왜냐면 속도는 변화율이야. 음수 개념이 포함이 돼 있어. 알겠지? 자, 봐봐. 내가 이쪽 방향으로 1m/s를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바꿨어. 1m/s로. 그러면 속도가 변했니? 속도 변한 거 맞아. 왜?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누군가가 운동을 할 때 있잖아. 이게 가다가 지금 봐봐.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갔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잘 봐봐. 속도가 플러스 1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렇게 가. 그럼 봐봐. 지금 내가 가다가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꿀 거야.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정지. 그럼 지금은 속도가 0인 상태야. 그리고 나서 방향이 다시 바뀌는 거고. 그럼 봐봐. 이 개념에 의하면 속도가 분명히 변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1이라고 주장하긴 하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었으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속도가 계속 변해야 돼. 그럼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러. 알겠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야.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속도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인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말을 계속 갈아 끼면서 쓰고 있어. 시각이라고 했다가 시간이라고 했다가 상관없어. 알겠지?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 거잖아. 근데 시각은 그냥 다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만 써줄게. 가속도야. 얘는 시각에 따른 속도가 변하는 거야.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래서 누구를 미분해서 구한다? 속도 함수를 미분해서 구한다. 알겠지? 속도 함수를 내가 속도 함수라고 하면 누구에 따른 속도? 시각에 따른 속도. 알겠지?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시각에 따르냐? 그러니까 타임에 따른 위치, 타임에 따른 속도, 타임에 따른 가속도. 이렇게. 알겠지? 속도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하면 될까? 그렇지. 위치 함수 한 번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그거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하면 돼. 요렇게 좀 짧게 정리만 해놓을게. 알겠지?
지현아, 너희 과학 시간에 질량하고 무게 이런 거 배워? 너희 배웠어? 차이점이 뭐야? 질량하고 무게 차이점이 뭐야? 그냥 이거 대충 뭐 맞는 것 같아. 근데 질량이라는 거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실제 그거잖아. 근데 무게는 뭐야? 중력의 크기 알겠지? 그래서 질량을 잴 때는 양팔 저울로 재고 무게를 잴 때는 체중계 그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재는 거 알지? 이거 대충 뭐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니? 나도 그렇게 배웠어. 질량이 이거고 무게는 이거야. 맞는 말이잖아. 무게는 이 중력 그거 크기니까. 지워도 되니?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다 괜찮은데 그냥 딱 몇 가지만 기억해. 한 두 가지만 기억해. 시각이라는 게 진짜 그 타임을 의미하는 게 시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거는 위치라는 거는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이거 분필 움직이는 거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었어. 얘의 속도하고 누가 더 클까? 1번, 2번. 내가 속도를 봐봐. 이렇게 그었어. 이거의 속도랑 누가 더 클까? 1번이 아닐 수도 있어.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버리잖아. 얘가 더 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양수, 음수를 포함한 개념이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 새끼 존나 빠른데? 이랬다고 해서 속도가 큰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 방향이라고 한다고 하잖아. 얘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성공이 있고 이게 나락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갈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다? 얘는 그냥 거북이처럼 천천히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존나 빠르게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냥 천천히 하루에 책 10페이지씩 읽어. 그러면 천천히 성공을 하잖아. 책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고 30분씩 운동하고 일할 거 하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천천히 성공을 향해서 가. 근데 얘는 토토해. 그냥 불법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 도박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열심히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건 이 사람이잖아. 바쁘게 할 거 다 하잖아. 근데 방향이 잘못됐잖아. 그러면 얘가 더 플러스인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 삶의 질로 봤을 때 얘가 플러스 10이라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100인 거 아니야. 누가 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쪽이야. 알겠지? 내가 얘가 그을 때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두 개 서로 그냥 움직이는 빠르기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방금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무게랑 질량의 차이점 아니냐고 물어봤지. 질량은 실제로 이 물체가 가진 그런 그거고, 그 다음에 무게라는 거는 중력의 크기야. 그러니까 속도도 마찬가지야. 속도는 빠르기가 아니라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냐,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영어 표현을 할 때도 속도는 그 스피드가 아니거든. 그 스피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스피드라는 거는 그 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스피드고, 속도는 영어로 벨로시티거든. 알겠지? 요게 둘의 차이점이 있어. 빠르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속도는. 눈으로 보기에 느리더라도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가 더 클 수도 있어, 속도가.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얘들아, 기본 문제 8-2번 볼래? 문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얘들아, 보세요.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봐봐. 네, 이렇게 걷고 있어. 걷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멈춰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봐봐.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1차원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공중제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돌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잖아. 순간적으로 위치가 변하지 않았지. 순간적으로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됐어야 돼. 근데 봐봐. 나 한번 잘 봐봐. 움직이다가 멈췄어. 다시 움직여. 방향이 바뀌었니? 아니야. 방향이 바뀌려면 이 속도라는 거는 양수, 음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알겠지?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동 방향이 변하는 속도에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변해야 돼. 그럼 뭐야? 극값이야, 극값. 알겠지? 지금 봐봐. 나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움직이는 거 한번 봐봐.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멈췄다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알겠지? 위치는 몰라. 위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위치를 내가 여기를 0이라고 잡을게. 난 여기서부터 움직일 거야. 여기서부터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꿨어. 그럼 속도는 0이지. 근데 이렇게 갔어. 위치가 양수 음수니? 위치가 음수니 지금? 0 여기 있잖아. 오른쪽 방향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속도가 변해야지 이동 방향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속도가 변하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속도는 몇이 된다고? 0이 된다고. 알겠지? 0이 돼야 돼. 양수에서 0, 그 다음에 음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래야지 속도가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잘 알고 있으세요. 이동 방향이 변하는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야. 그래서 도함수 한번 구해보면, 자, 책에는 얘를 FT라고 두고 풀었거든. 근데 나 그냥 X 프라임 이렇게 써도 괜찮지. X가 T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라고. 그래서 이거 미분해주면 그냥 그대로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가 T-2 T-8이지. 자, 둘 다 뭐가 변하고 있어? 부호가 변하는 점이야. 그래서 시각은 2랑 8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봐봐. 2번 봐봐. 2에서 9에서 최대 속
속력이야. 다시 뭐라고? 속력이야. 속력은 무슨 값 붙였지 아까? 위치 변화에다가 절대값 붙였지.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그려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음수야. 봐봐. 마이너스 100이라고 있는 속도가 있고 1이라는 속도가 있어. 속도는 누가 더 커? 1이 더 커. 속력은 마이너스 100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성공을 향해서 천천히 가는 친구고 얘는 그냥 뒤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존나 빠르게 후진하는 친구고. 알겠지? 그래서 근데 빠르기는 속력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빠르긴 얘가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친구긴 한데 빠르다고 얘가. 알겠지? 그래서 무슨 값을 씌워주자고? 절대값을 씌워서 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돼. 자, 시작. 두 번째 거 보세요. 알겠지? 지금. 속력의 최대값이야. 알겠지? 속력의 최대값이야. 위치의 최대값이 아니야. 내가 몇 시에 끝내주면 되지? 50분? 수업 45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 개념 문제 알려주고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줘야 되니까. 수아나 구했어? 얘들아 보세요. 얘는 속도의 최대야. 미안, 속력의 최대야. 근데 속도 함수 이거지. 요거를 내가 VT라고 할게. 아까 속도를 영어로 하면 그 velocity라고 했잖아. 그래서 V라고 써줘. 그래서 지금 VT 절대값 씌워주면 그냥 절대값 T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T 플러스 16 이거지. 그럼 2하고 9 사이에서는 그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해 안 되는 표정 짓지 말고 영상 보고 있는 그 친구들 있지? 이해 안 되면 왜 저렇게 되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 효원아 너 아니니까 걱정 말고. 또 지금 어떻게 그게 꼭지점이지? 그러지 말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고 뒤집어봐. 꼭지점에서 최대값 갖는 거 확인되거든? 제발 그려보세요. 영상이라도 보면 다행이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넘길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가 1번하고 3번인데 너네가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사실 여기를 문제를 안 봤었어. 뭐 별거 없겠지 해가지고. 저기 8-1 한번 볼래? 8-1에 그 4번 문제 있지? 읽어봤니? 뭐라고 나와 있어? 마지막에 무슨 속력? 평균 속력 있지? 요게 내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본 적이 있던 것 같거든? 오늘은 아닌데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거든? 어디지? 뭐 어디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전에 얘기했었니? 평균 속력? 아니야? 처음 들어? 봐봐. 내가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여기서부터 존나 빙글빙글 움직이다가 여기를 향해서 갔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위치 변화는 이 매 순간 생기지.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위치 변화는 얘지. 이거 가지고 저거 평균을 낸 게 평균 속도. 얘네들을 다 모아서 더한 게 평균 속력. 그래서 얘는 이동 거리하고
걸린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니 무슨 뜻인지? 이동 거리야. 자 봐봐. 이동 거리하고 위치 변화 이거야. 봐봐. 내가 이 점에서 흰색 경로를 따라서 존나 빙글빙글 움직였어. 이거는 움직인 거리지. 이동 거리야. 요거는 뭐야? 위치 변화야. 자, 둘 다 1시간씩 걸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1시간 걸리지. 왜? 내가 그 움직인 거리를 발자국 내서 다 이어준 거랑 그 다음에 처음 점, 마지막 점 해가지고 딱 직선으로 이어준 거랑 똑같잖아. 그럼 걸린 시간은 같지. 당연히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를 비교해보면 그 크기는 평균 속력이 더 크겠지. 움직인 거리가 더 클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움직인 전체 이동 거리 있잖아.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요거 4번만 한번 풀어볼래? (8-1의) 4번 문제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아닌데 이거 뭐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아닌가? 답 나왔니 지원아? 그럼 내가 그런 얘기는 했었니?
구의 부피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건널비 되는 거. 아, 내가 얘기한 적 있어? 그치. 한 번 한 적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가 구의 부피를 아닌가 뭐지? 구의 건널비를 나한테 공식을 물어봐가지고 그냥 그 구의 부피 R에 대해서 미분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이거랑 진짜 그렇게 나오는 진짜 그렇게 되잖아.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있지. 요거 미분해봐 R에 대해서 4 파이 R 제곱. 구의 부피 건널비 공식이지. 근데 또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파이 R의 제곱 있지. 요거 뭐야? 원의 넓이지. 요거 R에 대해서 미분해봐. 2 파이 R이야. 이거 뭐야? 둘레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원이 있고 반지름이 있지. 봐봐. 반지름이 순간적으로 아주 조금 작아졌어. 그럼 지금 요 둘레가 건널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주 조금 작아졌어. 그러면 요만큼 요 테두리 있잖아. 아주 조그만한 요 링 모양, 띠 모양 있지. 요게 바로 둘레이자 건널비의 아니 뭐야 이 원 넓이의 순간적인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요거 뭐냐 원의 넓이를 미분해주면 둘레가 나와. 구도 마찬가지로 구가 이렇게 있어. 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거를 그 반지름이 아주 조금 살짝 작아져. 그러면 껍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귤 생각해봐 귤. 아니면 수박 생각해봐. 귤이 있어. 귤이 있지. 귤이 껍질을 까기 전으로 반지름 차이가 있잖아. 반지름이 아주 조금 차이 나겠지. 딱 그 요거를 반지름을 아주 짧게 바꿔버리면 요거 껍질이 되잖아. 그래서 껍질은 그게 건널비라고 하지. 그래서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 껍질이야. 껍질의 넓이. 그 다음에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그 둘레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게 다음 챕터야. 문제 2개 있어. 방금 설명 끝났거든? 뭐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냥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래. 그 다음에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냥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야. 알겠지? 그냥 함수식 세워가지고 미분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 목요일에 다들 나오지? 다들 나오지? 목요일에 올 때 그 못 푼 거 있으면 그때 봐줄게. 봐봐. 지금 얘가 뭐를 하냐면 어떤 30m 높이 위에서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겠대. 공을 던지겠대 위로. 공을 위로 던지다 보면 이 마지막에 여기 순간 정지하는 순간이 생기지. 그러다가 이렇게 쭉 다시 떨어져. 그래서 H를 미분하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의 속도가 돼. 그러니까 높이는 얘가 높이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뭐야? 위치잖아. 그럼 H는 위치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2차식이 위치에 대한 식이고, 그럼 H'이라고 해주면 높이를 미분했으니까 위치를 미분했으니까 속도가 돼. 그러면 H'은 마이너스 10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식 잘못 썼나? 아 쓰다 말았고 뭐지? 25T구나. 플러스 25지. 그럼 봐봐. 처음에는 0일 때 속도가 뭐가 돼? 25지. 플러스 방향으로 25야. 위쪽 방향이 플러스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가다가 t가 몇이 되는 순간 2분의 5가 되는 순간 정지, 멈춰지. 그리고 나서 다시 뚝 떨어지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봐봐. 공이 바닥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이야. 내가 평균 속력 구하려고 하면 걸린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도 구해야 된다고? 이동한 거리도 구해야 돼. 그럼 걸린 시간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주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2초 걸렸지.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 얼마나 움직여야 될까? 올라갔던 거에다가 30을 더해서 움직여줘야 돼.
그럼 2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그냥 h의 2분의 5를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2초의 위치야. 2초 후의 위치야. 그러면 2를 대입해주면 뭐가 돼? 2초를, 저 2분의 5를 대입해주면 시험은 뭐야? 2.5초인데. 30 플러스 2분의 125. 그 다음에 5 곱하기 4분의 100. 그냥 125구나. 요거 계산해주면 결과분 4분의 245.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어렵지가 않네. 그러면 이만큼이 4분의 245지.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 똑같지. 이만큼 똑같지. 그만큼 이만큼은 30이지. 원래 30m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동거리 구했잖아.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 지금 봐봐. 여기 위치가 어디 있어, 얘들아? 아니야, 여기가 0이야. 위치는 여기가 0이야. 마이너스 30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0이 될 때 시각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0부터 그 시각까지가 이동시간이지. 이거 보고 나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거거든, 요거는. 그래서 꼭 목요일에 와서 질문하세요. 알겠지? 너도 어차피 숙제 내줄 건데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 이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 잘 봐봐. 첫 번째 운동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위치가 0이야. 여기서부터 위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지. 그럼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속도가 몇이 될 때? 0이 될 때, 알겠지? 이만큼의 시간은 속도가 0이 될 때. 그럼 그때 위치를 구할 수 있지. 위치 구하고 나면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30이라고 위치가. 그럼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돼. 위치의 변화는 마이너스 30이거든. 근데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0하고 마이너스 30의 차이를 구해줘야 돼.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30에 위치하지. 평균 속도에서의 위치 변화는 마이너스 30이야. 0에서 마이너스 30으로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한 건 평균 속력이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야.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올라가는데 걸린 거리 한 번 더 30까지 더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은 마이너스 30이 됐을 때 뭐를 구해주면 돼? 시각을 구해주면 돼. 그래서 요 위치 함수인 30 플러스 25 t 마이너스 5의 t제곱이 마이너스 30이 됐을 때, 즉 넘겨가지고 5로 나눠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인가? 아니지, 마이너스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12 요거지. 6 2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뭐지? 마이너스 30 지면 기준이구나. 미안, 문제를 안 읽었어요. 문제를 똑바로 안 읽었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 0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문제를 똑바로 안 읽었습니다. 자, 봐봐. 여기가 플러스 30이야. 알겠지? 지면 기준. 밑에 있는 지면이 0이고. 됐어? 그러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 30이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은 지하를 뚫고 가는 거고 얘가 0이 됐을 때 미안합니다.
지금 1분 갈 생각에 흥분을 해가지고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의 t 마이너스 6이 0이지. 그러면 봐봐. 인수분해해주면 t가 6이랑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시각은 존재하지 않잖아. 타임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는 없고 6초 뒤에 어디에 떨어진다고? 땅에 떨어진다고. 알겠지?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에 대한 해석을 잠깐 해보면 내가 만약에 30m 위에서 던진 게 아니라 바닥에서 던졌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지. 만약에 바닥에서 던졌더라면 요거를 의미해. 알겠지? 요게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요 6이 전체 뭐야? 시간이지. 걸린 시간. 그리고 이동거리는 이거랑 이거 전체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나는 30m 위에서 던진 거야. 그리고 바닥은 0. 그래서 일단은 다 숙제를 내줄 거고, 잠시만. 녹화 끄고 있다. 녹화 켜. 왜냐면 계백문 아니지. 그거 어차피 보내줘야지 뭐. 목요일 몇 시에 가요? 그것도 정하자. 너 몇 시에 돼? 저 아침 일어나면 11시에 와. 그리고 늦게 일어나면 늦게라도 와. 일찍 일어나죠. 지금 그렇게 늦게 안 일어나요. 그래. 지환이랑 성준 1시에 올래? 목요일 1시. 일찍. 일찍 잡으면 안 되냐? 몇 시부터 돼? 뒤에 뭐 일정이 있니? 그럼 11시에 올래? 내가 아마 11시에 출근할 거라. 지원은 몇 시에 올래? 1시? 근데 11시가 좀 인기 있는 타임이랑 애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32부터 34번. 32, 33, 34. 요거야. 어때? 그거. 할만하네. 34번은 내가 언급은 안 했는데 그냥 읽어봐. 그냥 읽으면 아는 거야. 알겠지?